오늘 다룬 영화는 아주 재밌는 코미디 영화예요. 코미디. 주인공 바틀비 게인스라는 애가 있는데 모든 대학에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하몬 대학교에서 이제 낙방 통지서가 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포토샵으로 교묘하게 조작을 해서 합격 통지서를 만듭니다. 부모님이 아 그래? 그럼 너 대학에 들어갔구나. 기숙사 들어가는 날 아빠가 데려다 줄게. 인생 홍구. 안녕하세요. 체인지 그라운드 윤충희 PD입니다. 오늘도 고영성 작가님을 모시고 영화로 배우는 인생 공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다룬 영화는 대학이란 무엇인가, 공부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예요. 이렇게만 들으면 좀 진지하고 어려운 영화가 아닐까 그런 싶은데 영화 뭐가 있었지? 대학에 대해 좀 교육에 관해서 좀 진지한 영화면은 예전에 그거 있었죠. 죽은 시인의 사회 이런 영화들이 있었죠. 근데 이 영화는 영화 자체는 아주 재밌는 코미디 영화예요. 코미디. 네, 코미디 영화지만 나름 배워볼 게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목은 Accepted인데요. 저 이거 안 봤어요. 네, 처음 봤어요. 안 봤는데 제목만 들으면 이거 무슨 영화인지 좀 모르겠잖아요. 이게 제가 영화 중에 이렇게 외국 제목을 그대로 음차한 영화들이 있는데 전 이거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좀 영화 배급사분들이 좀 창의력을 가져서 이름을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accepted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be accepted가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합격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간단히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주인공 바틀비 게인스라는 애가 있는데 모든 대학에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미국 영화인가요? 예, 미국 영화예요. 미국 영화인데 미국도 대학 워낙 중시하기니까. 예, 부모님은 실망하고 어딜 가나 이제 낙제생 취급받고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제 설날에 가장 큰 죄인이 누구냐? 그럼 이제 재수생. 재수생. 예, 맞아요. 가장 큰 죄인이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왜 결혼 안 했냐? 왜 결혼 안 했냐? 언제 결혼하냐? 아무튼 그렇게 이제 거기에서도 미국에서도 똑같이 이제 대학을 못 가니까 사람들 다 한숨 쉬고 부모님은 그냥 냉수만 마시고 이런 상황이 돼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렇죠. 괴로워서 해서는 이제 안 될 짓을 합니다. 뭐 어떤 짓을 하는데? 영화에 이제 지역 명문으로 하몬 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하몬 대학교? 이거 실제 대학은 아닌 건가요?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 지역을 몰라서 근데 그 하몬 대학교에서 이제 낙방 통지서가 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포토샵으로 교묘하게 조작을 해서 합격 통지서를 만듭니다. 근데 하몬 대학교에 붙었다 그러면 너 다 떨어졌다면서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몬 대학교가 거기에 명문대였어요? 예, 그 지역의 명문대인데 거기 이제 낙방 통지서를 이렇게 원래는 빨간색인데 파란색으로 색깔도 바꾸고 그래서 합격 통지서를 만들면서 아예 가짜 대학까지 만들어 버려요. 가짜 대학을요? 네, 그러니까 하몬 대학교에 자매 대학이 이런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합격 통지서가 왔다. 이렇게 이제 거짓 합격 통지서를 만든 거죠. 그 대학 이름이 이제 사우스 하몬 공과대학교. 그럴듯하네. 네, 그럴듯하죠. 되게 네, 그럴듯하네. 그렇죠. 이게 영어로 하면은 사우스 하몬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약자를 따면 SHIT. 쉿 똥이 됩니다. 예. SHIT. 예. 그래서 그렇게 가짜 대학까지 나는 만들어요. 뭐 MIT랑 비슷해서 좋아 보이나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사우스 하몬 공과대학교라는 가짜 대학교까지 만들어서 이제 부모님을 속이죠. 이게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넘어갔으면 됐는데 부모님이 그래? 그런 대학교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가짜로 만들어 놨어요. 본인이? 컴퓨터 잘하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가짜 대학 홈페이지도 만들어 놨는데 부모님이 그래? 그럼 너 대학에 들어갔구나. 기숙사 들어가는 날 아빠가 데려다 줄게.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몬대학교 근처에 빈 옛날에 쓰던 병원이 있었는데 되게 시트콤 같아 느낌이. 그렇죠. 코미디 영화예요. 그래서 그 빈 건물을 들어가서 이제 청소하고 개조를 해가지고 가짜 학교까지 만들어버린. 가짜 학교를 만들고 이제 아버님이 난 총장하고 얘기 좀 해봐야겠다. 이 대학 모토가 뭔지 들어가 봐야겠다. 그래서 아니 아버님이 되게 교육에 대한 열망이 되게 크시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대학 못 갔을 때 실망도 많이 하셨죠. 애를 어떻게 공부시켰길래? 그래서 이제 친구
삼촌 중에 어. 그 예전에 대학 교수를 하던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이제 가짜 총장으로 이제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짜 합격 통지서에서 시작한 게 가짜 학교의 가짜 총장까지 해서 부모님을 완벽하게 속여 넘깁니다. 아 근데 이 정도면 음. 뭐 대학 그 이상급인데요? 예, 이 정도만 들어도 되게 리마커블하죠. 아니 그 이걸 할 수 인재를 놓쳤네. 그쵸. 아니 이 정도 인재를 대학에서 안 뽑아줬어요. 아니 우리 체닉을 한번 입사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단하죠. 엄청난데?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진짜 대단한 건 그 다음에 이어져요. 그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가짜 홈페이지를 친구가 만들어줬는데 그 응시만 하면 다 합격을 시켜주게 프로그래밍을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우스 하몬 공과대학교 홈페이지를 보고 대학에 떨어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등록금이라고 이렇게 수표를 이렇게 다 냈는데 그 돈만 다 모아도 100만 달러가 넘은 거예요. 야 근데 영화 컨셉이 진짜 재밌네요. 네, 컨셉이 재밌죠. 어. 이제 근데 아까까지만 해도 좀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슬슬 이제 좀 위험한 영역까지 왔잖아요. 그렇지. 뭐 이제 그 거짓말의 스노우볼이라고 해야 되지. 그쵸. 근데 오늘 뭐 공부 대학 얘기했지만 이건 벌써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그거 말고도 제가 일취월장 혁신편에 어떻게 혁신이 나오냐. 예. 그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한계 상황. 한계 상황. 그쵸. 한계 상황. 이 친구 보니까 한계 상황이 닥치니까 혁신이 나오는 거야. 새로운 계속 나와. 실제로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일부러 한계 상황과 결핍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새로운 아이디어나 나온 게 되게 많아요. 일단 해코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죠. 늘상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겠지만 딱 기간을 정해놓고 한번 그쵸. 니네가 이 뭐 하루 날 새서 이틀 날 새서 한번 해봐라 할 때 막 새로운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데드라인이 있으면 그렇죠. 결국 왜 우리 과제할 때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감 전날 밤에 해요. 숙제 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뭐 거짓말을 해서 한계 상황 만들 필요가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다 몰려왔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다 뻥이었어요. 제가 다 속인 거였어라고 고백을 하면 되는데 그 아이들이 와서 내가 대학을 합격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셨다고 막 해맑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차마 여러분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 사우스 하몬에 입학하신 걸 환영합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제 정말 대단해졌죠 이제. 그래서 수백 명의 이제 신입생을 받고 교수라고는 총장 한 명만 딱 있는 사우스 하몬 대학교가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봐도 진짜 대단한데. 근데 이거 재밌기도 한데 되게 풀어낼 게 많은데. 그쵸. 왜냐면 뭐 인생이 대학이 전부도 아니고 게다가 대학에서 평가하는 그 대학 입학 시스템 자체가 그 사람의 능력을 다 평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진짜 이용을 안 받지만 제 생각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모였는데 불구하고 되게 많은 것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왜냐면 일반 대학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어떤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데 영화에서 그런 식으로 뭐 교훈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뭐 그거에 상관없이 퍼포먼스 내는 사람 되게 많으니까 대학과 상관없이. 이게 확실히 글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 예상을 다 하시네요 스토리를. 저 진짜 안 봤는데 가끔 이렇게 생뚱맞게 칭찬해 줄 때가 있습니다. 기분은 좋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바틀비가 대학을 운영하게 됐잖아요. 근데 얘는 대학을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하몬대학교를 견학을 가봐요. 도대체 대학이 어떻게 운영되고. 이거 공부가 아니라 비즈니스 영화네. 그쵸, 비즈니스 영화죠. 이게 경영을 매니지먼트를 잘 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벤치마킹을 하러 갔는데 배울 게 없었어요. 이게 정말 슬픈 건데 여기서 이제 대학 교육의 이제 한계라든가 지금 우리의 뭐 이상과 떨어진 괴리를 느낄 수가 있는데, 가봐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가장 친한 절친이 있었어요. 걔는 이제 대학에 가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클럽에 가갖고 되게 자기 모욕적인 인형을 입고 이제 선배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그러고 있고,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는 하소연을 하는 게 나는 듣고 싶은 수업이 있는데 내 과랑 안 맞아서 그걸 들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수업도 한번 직접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진짜 교수님은 칠판에 그냥 빼곡하게 판서를 하시고
그걸 아주 지루한 톤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좀 학년 어린 애들은 다 졸고 있고 뒤에 이제 재수강을 하는 것 같은 복학생 분위기가 나는 애들은 아 나 이 과목 A 받아야 돼 말 돌지 마 이러면서 막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솔직히 근데 그게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받아 적기에 급급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거기서 본 거는 공부를 진짜 탐구를 하고 배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 4학년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와서 이제 우리 가짜 총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아, 대학이 원래 이런 거예요? 웃긴다. 이게 공부예요? 이러고 물어보니까 그 총장님이 야 대학도 서비스업이야. 고객이 원하는 걸 제공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커다란 칠판을 가져와서 애들한테 너희가 듣고 싶은 수업을 다 적어라. 그렇게 해서 애들이 이제 막 적어요. 그럼 그 수업을 적은 애가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그러니까 배움과 가르침이 동시에 생기는 학생이 곧 교수가 되는 영화니까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강의가 이제 개설이 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교육 혁신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요즘에 이제 뭐 그런 스터디 그룹이나 이런 거 보면 공부를 하면서도 서로 이제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예, 어떤 혁신적인 교육을 시작을 해요. 그걸 보면서 이제 되게 많은 걸 깨달았죠. 일단은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전 거기는 이제 공대였잖아요. 공대는 다니는 애들끼리 다 자조를 해요. 우리 고등학생 4학년이다. 지금 대학 와서도 맨날 미적분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뭘 스스로 탐구를 하는 게 없어요. 탐구를 하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많이 푼 애가 성적을 잘 받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공부일까? 근데 연습 문제라도 잘 푸는 사람 있나? 그렇죠. 연습 근데 문제라도 그나마- 잘 풀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니까 공대는 좀 푸는 것 같아요. 뭔가 계산도 나올 때도 있으니까. 이제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혹시 제가 하도 고졸고졸하니까 제가 대학 중퇴입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조금 맛봤어요. 제가 조금은 아니지. 제가 대학에 10년 동안 있었으니까 졸업을 못했을 뿐이지. 근데 정말 제 주변에 연습 문제 푼 사람이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전공 성적 제대로 읽은 사람도 없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전공 성적만 읽고 진짜 연습 문제를 풀면은 점수 잘 맞았습니다. 요즘에야 이제 좀 시대가 바뀌어서 점수를 뭐 취직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푼지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별로 없었어요, 진짜로. 그렇죠. 이제 정말 좀 제일 안 좋은 거는 공부도 안 했는데 어디서 좋은 족보 얻어가지고 성적 잘 받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 교수님이나 조교들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족보가 짱인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습 문제를 공부를 하긴 해서 성적을 잘 받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스스로 좀 그렇죠. 나도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뭐 그렇잖아요. 고등학생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맨날 수업 듣고 연습 문제 풀고 그런 생활에 되게 자괴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학교 왔으면 스스로 우리 이제 이거 녹화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완공했었는데 독서법 중에 만독이 있어요. 느리게 읽기. 예. 이거 중에 그것이 이제 추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독학자예요. 독학자. 스스로 자기가 학문을 추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도록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누구에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어떤 학문을 탐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은데 저는 대학교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독학자로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4학년이라면 저도 이제 처음 대학교가 좌절했던 것이 그거였거든요. 다른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교수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되게 극소수였어요. 대부분은 그야말로 게다가 막 일단 뭐 교양수업 듣는데 200명 이렇게 들어. 그쵸. 대형 강의들이 그러니까 있죠. 뭐를 할 수가 없어. 이게 좀 안타까워. 그러니까 대학에서 뭔가 독학자 스스로 학문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발판, 그리고 다양한 교양을 익힐 수 있는 교훈 발판을 삼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나가면 일단 동기부여 자체가 안 되죠. 맞아요. 그렇죠. 그 교양 수업도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좋은 교양 수업도 있는데 대부분 교양 수업들이 그냥 자기 전공의 수박 겉핥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제일 실망했던 게 이제 심리학 개론 수업이었는데 정말 그냥 심리학 개론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원래 심리학이란 학문이 만들어진 계기가 이제
비정상적인 심리를 가진 사람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뭐 조현병 환자가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를 제가 교양으로 알아둘 필요는 없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될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걸 가르치는 수업이 있더라고요. 교양 수업이. 그래서 처음에 실망을 했다가 다음번에는 이제 좀 더 그 다음에 이제 찾아들었어요. 좋은 심리학 수업이 뭐가 있나 그래서 이제 긍정 심리학을 다루는 좀 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심리학 수업을 이제 찾아듣게 되고 아무튼 그래서 대학에서 교양도 좀 진짜 자기 교양에 도움이 되려면 많이 찾아 들어야 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대신 이제 여기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영화는 이제 극화를 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뭐라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얼핏 보면은 먼저 주도적으로 뭔가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극과를 계산하면 그 친구가 교수가 된다는 것은 네. 그것은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실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식이라는 것을 잘못 알게 되면 지식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가치관을 만들기 때문에 이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앞에서 발표하고 가르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본인이 전문가거나 전문가 교수님이 옆에서 컨트롤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있는 상태에서 미리 어떤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시키고 또 그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앞에서 발표를 하고 가르치면 상관이 없죠. 근데 왜냐면 한 분야에 대해서 깊게 안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이 내가 그걸 해보겠다고 만들어서 교수가 다 가르친다? 그럼 다 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학에서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아는 것도 중요하게 그 의미를 뽑되 그런 모습으로 실제로 교육이 일어나면 저는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영화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수업은 이제 같이 탐구하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일부 이제 특출난 재능이 있는 아이들만 이제 가르치는 딱 한 명 나와요. 그런 게 그 처음에 이제 요리를 하는 애가 있는데 별의별 요리를 하다 막 주방 폭파시키고 이런 애가 그 아이만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약간 교수님다운 풍모가 그러니까 나오고. 이제 대학교는 아직 뭔가 공부를 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초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알면 좋은 게 뭐냐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피드백을 제대로 줄 수 있는 멘토나 선생님이나 혹은 우리가 이제 그 크리에이트 커브 그 책에 나오는 것처럼 마스터 티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스스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친구한테 그런 친구들 모여서 스스로 쓰려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서포팅 해주고 이렇게 구조를 짜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더 쭉쭉 자라는 거죠. 이게 자녀 교육에서도 적용이 되는 게 어린 자녀들한테 자율성을 높인다 치고 애들이 진짜 뭐그 미취 아동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한테 모든 걸 본인이 선택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애들 자율성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자율성이 커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하는 거에 대한 자기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결과가 좋아야 돼요. 근데 결과가 계속 안 좋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결국 자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되게 훌륭한 부모는 뭐냐면 아이한테 선택권을 줄 때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들을 제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어떤 책을 읽고 싶다 할 때 네가 원하는 책을 골라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거 중에 네가 골라 라고 했을 때 일단 이거는 엄마가 얘를 평가를 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한다 할지라도 성공이야. 그럼 아이가 그 중에서 선택했을 때 성공을 맛보게 되잖아요. 자율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준비가 안 되거나 아직 어렵거나 초보 단계에 있을 때에는 주변에서 피드백 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자율학 스스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주도 학습? 예. 그런 거를 할 때 정말 설계를 정말 잘해야 돼요. 설계를. 그렇죠. 그래서 자율을 했을 때 결과가 좋아야 돼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애들한테 자율하면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별로 좋지 않는 감정. 그래서 진짜 자율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나중에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를 피하게 된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영화에서는 어떤 자기 주도적인 학습과 어떤 독학자의 면모도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인 면에서는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마스터 티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저 근데 이렇게 마스터 티처 말고 또 현실적인 면도 제가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대학에서 배우는 게 아까 뭐 미분 적분 배우고 있고 특히 이제 미분 방정식 가면 뭐 푸리에 변환이 라플라스 변환이 이런 거 가면 전 솔직히 지금 그때 그 과목을 미분 방정식 과목을 B뿔을 받았지만 아직도 라플라스 변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과목을 그런 지루한 과목들을 하긴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 그게 실제 산업에서 쓰이는 기초 중에 기초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 4학년이라고 자조를 하지만 그렇게 고등학교 4학년처럼 배워야 될 만큼 기초적인 이야기라는 것도 이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건 머리로는 알아요. 아, 내가 배우는 게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거고 이거를 알아야지 뭘 할 수 있다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솔직히 가슴으로는 안 와닿거든요. 이게 학기 초에 수업 시작하면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배우는 이 이론들로 스마트폰도 만들고 우주 비행선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고 아 그래 내가 지금 우주 비행선을 만드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다 그렇구나. 그러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 배운 거 어디다 써먹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대학생분들 중에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고민했고 제 친구들 다 했으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법을 익혀라. 이게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예, 신영준 박사님 블로그에서 봤던 글인데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장기 계획이 없어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모면하고 스펙만 쌓고 이런 것들은 단기 계획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분야에 취직했을 때 그 분야에서 원하는 자질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장기간 이제 노력하고 훈련하는 그런 장기 계획을 갖추어야지. 그리고 그런 장기 계획을 익히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대학 생활이 이제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제 장기 계획을 세우느냐?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커뮤니티도 많고. 그래서 뭐 직장인 커뮤니티나 뭐 취업 커뮤니티 같은 데 많이 있어요. 그런 데 둘러보시면 그 해당 직업에서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하는지 그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전혀 다른 영역의 자질을 요구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많이 참고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선배와의 대화나 아니면 홈커밍 행사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런 데 가셔서 이게 한두 해 선배 말고 5년, 10년 해서 현업에서 직접 뛰고 계시는 선배들 있잖아요. 그런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커뮤니티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고 난 아웃사이더라. 홈커밍 행사 같은 거 안 간다.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진짜 캔커피 들고 자기가 입사하고 싶은 회사 앞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들어오려면 뭘 해야 되나? 이게 야 무섭다 근데. 예, 근데 캔커피 들고 막 이게 저는 그러니까 박사님 블로그에 이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랬었는데 실제로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은근히 있대요. 그럼요. 저는 적극적인 사람이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혹시 거절당할까봐 그러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겁내실 분도 있는데 일단 거절당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경험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절실하게 지식을 구하려는 사람한테 야박하게 대할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잘하셨어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우리 공부를 할 때 재밌지 않잖아. 그쵸. 때론 뭐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는 것도 뭐 그 얘기잖아요. 이거 왜 해야 돼? 뭐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교수님 말씀하시면 뭐 그러니 그냥 그거 그냥 넘길 때가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교수님 많이 아시던데 불구하고 조금은 맥락을 바꿔서 실제로 거기서 현업에 있으신 분들 또 그 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내 지식이 죽은 게 아니구나.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이게 독서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독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게 이게 텍스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구나. 혹은 내 비즈니스에, 내 가치관에, 내 가정교육에 되게 이게 살아있는 지식이구나 알 때 재밌는 거거든요. 저도 글쓰기를 혼자서 많이 훈련을 했잖아요. 그런데 글쓰기 책 중에 진짜 그런 책이 있어요. 딱 보는 순간에 아,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글을 쓰면 잘 써지겠다 해서 실제로 그렇게 글을 써서 더 반응도 좋고 이랬던 책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 책 읽는 게 너무 재밌어요. 직접 바로 이제 즉시 활용할 수 있고 내 지식이 되는 게 확인이 되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교육에 이제 뭐 이거 그 신 박사님이랑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나온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중요한 에듀케이션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아니 모티베이션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옳은 얘기는 되게 많아. 핵심은 안에서가 문제야. 안에서. 왜 동기부여 안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본인이 이제 셀프 모티베이션 하면 좋은데 이제 교육적 입장에서는 그거를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지만 아니 교수님이 그걸 세팅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본인이 캔커피 들고 가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 그쵸,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세팅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수업 설계 때 중간에 학계 선배들 불러와가지고 하루는 뭐야 10분 20분만 얘기만 해준다 하더라도 얼마나 그게 좋아요. 실제로 이게 교류를 계속 하게 되면 어떤 분이 저는 이 공개는 모르겠습니다만 와 이 이론으로 내가 뭔가를 특허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진짜 했던 그분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다는 안 바뀌겠지만 또 그중에 그 속에서는 와 이게 뭐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장기 계획을 플랜을 짤 때 막연한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갈 수도 있는구나를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게다가 원래는 내가 학문에서 모르다 보니까 이 이론은 요것만 하겠군이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산업적으로 정말 생뚱맞은 것이 이 이론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을 딱 와가지고 한번 경험도 시켜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교육 단계에서 세팅이 되면 되게 큰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공부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동기부여랑 관련해서 요즘에 왜 그런 얘기 많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의욕도 없고 뭐 열정도 없는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고. 저는 만약에 저는 그렇게 만약에 제 후배들이 동기도 없고 열정도 없는 게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선배들이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졸업을 했고 이제 저는 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아이들은 같은 고민을 하지 않도록 좀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게. 그리고 그 얘기는 진짜 꼰대스러운 발언인 게 뭐냐면 아니 제가 저 때만 보더라도 제 때 공부한 애가 별로 없었다니까요. 동기부여고 나발이고 공부 자체를 안 했어. 공부한 애가 되게 드물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아니 내 애만 키우더라도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동기부여고 나발이고 하는 애들은 다 열심히 해 지금. 비교가 안 돼요. 하물며 우리 위는 더 그렇지. 뭐 솔직히 나 중학교 내내 놀았는데 뭐. 그게 일상이었어 그게. 그런데는 막 이제 신입사원 들어오면 넌 대학에서 뭐 배웠냐고. 그거 안 되지. 나 대학교 때도 놀았는데. 근데 만약에 정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야 넌 대학에서 뭐 배웠냐 그러면 그 애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 애한테 제대로 된 걸 가르치지 못한 교육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 대학이 안 해준다고 본인이 안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대학생은 성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학이 안 해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걸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학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교육기관이잖아요. 한다면 그렇게 학생들이 정말로 스스로 설 수 있게끔 스스로 학문을 추구할 수 있게끔 또 학문을 삶에 하는 산업이나 삶에 적용할 수 있게끔 잘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게 좋잖아요. 또 특히 대학생일 때에는 정말로 사회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넓은 교양을 탄탄하게 세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기관, 교육자로서는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없다면 대학생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개인의 관점과 이제 시스템적 관점을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그렇죠. 건데 저희가 이제 자기 개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 시스템이 안 좋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나한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멀리 보고 그거를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화 되게 궁금하네. 이 영화. 아니 영화는 이제 코미디 영화다 보니까 아. 딱 이제 그 코미디에 그 정해진 그런 플롯 전개를 딱딱 따라서 어떻게 좀 막 진지한 영화나 예술적인 면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면은 좀 없어요. 대신에 이제 가볍게 즐길 수 있고 또 이제 보고 나서 이야기할 거리도 이거 많고. 언제 나온 영화예요? 지금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오래됐어요? 됐습니다. 아, 좀 됐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마치기 전에 요 말씀만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어느 순간 막 불꽃처럼 타올라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건 전 이런 건 열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이제 대단한 열정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짧은 기간 동안 막 하는 게 아니라 한 3년, 5년, 막 10년 동안 한 분야를 이렇게 힘겹게 해온 사람을 보면 우리 그 사람 보고 아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이란 단어는 그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오랫동안 한 사람한테만 허락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열정을 찾고 싶으면 지금 당장 뭐 단기적인 무언가를 막 빡세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빡세게 하는 거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확실한 장기 플랜을 지금 당장 세우시는 게 바로 열정을 찾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다 싶습니다. 보면은 가짜 대학을 만들어서 가짜 대학으로 교육의 혁신이 무엇인지 교육계의 어떤 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렇게 해서 열정을 품고 가는 그쵸. 거였잖아요. 예. 이게 그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열정을 어떻게 쏟아부어야 될지 이게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면 처음에는 그 플랜대로 잘 안 흘러갈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아 이게 길이고 어떤 식을 어디를 더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걸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그러니까 얻는 바가 있을 거라고 주도적으로 생각합니다.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럼 이것으로 영화 인생 공부 억셉티드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